안녕하세요. 말 나온 김에 심리상담, 심리상담사 홍다솜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초대 손님을 한번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드라마 굿 파트너 많이 보시죠? 이제 관련해서 드라마도 재밌게 보시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이경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경은 변호사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보유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제가 한 4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변호사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보유자라고 솔직하게 현상에 맞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기존에 베이스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 오늘 재미있는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마침 또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팬이에요. 이게 이 드라마의 작가님이 이제 최윤아 변호사님이라고 이혼 전문 사무실에서 변호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 드라마가 나오기 이전부터 메리지 레드라는 인스타툰 작업을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또 만화 이런 컨텐츠 소비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인스타툰 시절부터 엄청 챙겨보던 그런 작가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굿파트너에 나오는 여러 소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굿파트너의 가장 큰 주제는 바람, 외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심리상담사가 바라보는 바람과 변호사,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바람이 조금 다를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심리적으로 바람이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일단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사랑에 좀 빠져 있어야 되고 언어적이든지 비언어적이든지 사랑을 좀 표현했다면 그거는 외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이제 관점도 좀 있고 혹은 결혼 생활에 쏟아야 할 삶의 에너지를 다른 이성에게 쏟아붓고 있다면 외도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거에 좀 많이 좀 포커스가 가 있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바람이 이러한데 법적으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경훈님의 생각은?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법적인 바람을 정의하는 기준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기점은 간통죄라는 것이 이제 형법상 처벌되던 시절과 처벌되지 않았던 시절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간통죄라는 죄가 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정말 성관계가 일어났는지를 여부를 기준으로 아무래도 이제 형벌을 주는 것이니까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이제 바람을 정의를 했겠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민법상 법정으로 이혼 사유를 인정하는 그 기준으로서의 바람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리적으로 바라보는 그 바람의 기준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반드시 그런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그런 스윗한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아주 오랫동안 나눴다든지 같이 어디를 여행을 갔다든지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룻밤을 이제 보냈다든지 이런 류의 것들도 바람으로 인정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드라마에 이 장면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뭔가 그런 미묘한 남녀 관계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초성 처리를 한 카톡을 주고받은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막 가지고 이제 막 공방을 벌이는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저는 정말 드라마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좋은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드라마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저희가 얘기하기로 한 이제 굿파트너도 그렇지만 차은경 너무 멋있잖아요. 그니까요. 여자 변호사로서는 완전 롤모델 같은 존재고 그리고 그 부부의 세계에서도 이 지선우도 굉장히 멋진 캐릭터인데 바람을 왜 피지? 좀 부인 덕에 너무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좋은 배우자를 두고 또는 성공한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멋진 여자랑 살면 매일매일이 짜릿할 것 같은데 너무 짜릿하죠.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내가 프라이드가 느껴지겠어. 내 마누라야.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일 텐데 도대체 왜 바람을 피지? 저도 그걸 보면서 늘 왜 저러지? 싶기는 한데 일단은 그래서 외도의 좀 배경에 깔린 사람의 심리는 어떤 건지 좀 찾아봤더니 총 3가지 정도로 크게 추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시기심에 기반한다고 해요. 시기심이란 게 뭔가 남의 것을 되게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걸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내 와이프, 내 배우자, 남편의 어떤 소중함이나 대단함보다는 내가 아직 갖지 않은 어떤 혹은 다른 사람의 뭐 배우자의 좋은 점만 더 크게 보이는 이제 그런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욕심. 그러니까 나 배우자도 있고 싶고 내 배우자 되게 좋은 사람인 거 알겠는데 새로운 애인도 만들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좀 있고 세 번째로는 반발심도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혹은 또 법적으로 그러니까 결혼 이외의 어떤 다른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라고 부정행위로 취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반발심을 가지고 아니 너 내가 이 규칙을 왜 지켜야 돼? 난 되게 자유로운 영혼인데? 라고 하면서 바람을 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놀랍네요. 그러니까 아주 괘씸하죠. 아주 괘씸하고 이 반항심은 용인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서 뭔가 외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게 저는 놀랍더라고요. 이런 반발심이. 그러니까 금기를 깨는 것에서 내가 짜릿함을 추구하는. 근데 하긴 비단 바람이 아니더라도 금기를 깨는 걸 추구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이해하면 또 납득이 가기도 맞아요.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마음 같기도 한데 어쨌든 반발심. 근데 저 사실 추가로 궁금한 네. 거 여쭤봐도 되나요? 네, 말씀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게 남의 네. 떡이 커 보인다고 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바람을 피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지선우나 차은경은 음. 넘사벽 그쵸. 원톱 정말 성공한 그래서 쉽게 누구와 비교해도 비등하기도 어려운 네. 높은 성취를 거둔 사람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남자들이 바람 피운 상대가 뭐 엇비슷하지도 않고 맞아요. 막 부하 직원이거나 뭐 이렇잖아요. 네. 이게 그 시기심과는 설명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시기심의 케이스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 지선우나 혹은 뭐 그 지금 굿파트너의 어떤 그런 거는 딱 들어맞는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왕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 이태호 이름이 이태호가 맞나요? 그쵸.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를 한동안 줄여서 사빠죄야 이태호라고 유행시켰던 이 대단한 인물 이태호랑 김지상 그 굿파트너 대국민 사과 보셨어요? 유튜브에 대국민 사과가 떴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극중 인물로 출연을 해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엄청 웃었어요. 진짜 사람들이 웃겨. 붕괴할 만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둘은 뭔가 시기심보다 또 약간의 또 다른 어떤 되게 미묘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막 복합적으로 좀 섞여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와이프가 되게 잘났잖아요. 너무 잘났. 그래서 가정에서 아마 자기들의 역할이나 지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워가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잘난 사람이 집에서 좀 더 파워가 있는 건 뭐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뭐 우리 와이프가 참 잘난 대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자꾸 밀려나는 것 같고 지배력을 자꾸 자기가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럴 때도 사람은 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제3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파워를 1이라고 둔다면 내 와이프가 한 0.7 정도 되고 내가 한 0.3밖에 안 돼. 네. 그러면 이제 자기는 어떻게든 그걸 밀고 나가고 싶은데 도저히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지선우나 뭐 그 장나라로 나오는 그분 이름이 뭐였죠? 차은경 변호사도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갭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맞대응할 수가 없으니 외부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이렇게 둘 대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무의식적인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 드라마에서도 일어나긴 하지만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하거든요. 뭔가 이제 내가 내 자리를 지키려고 본능적으로 이게 뭔가 외부의 힘을 끌어오는 게 사람의 본능에 좀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막 상처를 받고 막 이런 파국적인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좀 균형을 찾고자 하는,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지배력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시도로서 그런 삼각관계를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자꾸 바람을 핀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보통 사람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한테 자신감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를 발전시키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가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인정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김지상과 삿바지와 이태우 역시 둘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람난 여자들이 기존의 와이프와 전혀 이게 대적조차 안 되는 뭐 스펙이든 맞아요. 뭐든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젊음 하나만 있는 뭐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거 하나뿐인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뭐 연상이라든지 아니면 저 여자들의 나이대 이룩한 것보다 내가 이룩한 게 더 많다든지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인정받을 수 있어서 그쪽으로 좀 마음이 기운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네이트판 읽는 거 좀 좋아해요. 너무 재밌어. 자극적이고 도파민 그치. 있는 스토리 맞아.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음. 그 바람 피는 사람들의 카페가 있는 거 아세요? 저 그거 봤어요. 있대요. 그걸 또 네이트판에 퍼나르는 맞아. 사람들이 그것도 봤어. 아주 자극적이어서 제가 진짜 열심히 저도 열심히 찾아보는데 봐.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내 가정은 내가 처음 시작해서 이룩한 내 가정이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사실 가정이 조금 어느 정도 완결성을 가지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 안에서 나한테 결핍된 것은 뭐 남편과의 이제 이성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인 건데 이것만 다른 데서 채워올 수 있으면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부남과 유부녀 커플이 가장 오래 간대요. 지금 너무 충격받았어. 이게 와, 근데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고요?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상정해보면 메이크센스 하기도 해요. 그치. 내가 뭐 그런 도덕적인 거를 다 떠나서 가장 나한테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네. 효율적인 걸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게 맞지. 왜냐면 아직도 이혼 가정이라는 타이틀 보단 딱지? 딱지가 그렇게 좀 보는 있는 편견이 있으니 사회에 저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한 사람이 되는 거는 괜찮더라도 내 자식한테 이혼 가정 출신이라는 걸 물려주기 싫어서 그런 게 있다는 썰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너무 판 중독자.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란 얘기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게 역할을 다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외도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그런 외도를 하는 사람은 역할로 본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내가 여기서 찾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재미나 쾌락을 추구하는 역할은 내 내연녀나 내연남에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역할을 해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가정에서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이제 삿바죄라던가 아니면 이제 김지상이라던가 하면은 나는 이 와이프에게 인정받는 가장은 아니야. 이 집안에서는 막 그렇게 대단한 가장은 역할은 아닌데 내가 내연남이나 내연녀와의 관계에서는 되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 역할을 거기 가서는 이제 자기가 충족하고 바꾸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나는 가정을 유지하는 되게 자상하고 아이들 잘 보는 나는 아빠이지만 가증스러워. 정말 진짜 이쪽에서는 내가 진짜 정말 연인으로서 이렇게 인정받는 남자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난 사실 차은경 변호사도 그런 거를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뭐 그쵸. 결핍이 없겠어. 근데 이제 뭐 가정을 위해서 물론 뭐 어떤 점에서 그런 뭐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긴 하지만 항상 저는 이제 그들을 보면서 아니 뭐 지선우라고 차은경이라고 그들은 뭐 부족한 게 없었겠나. 그리고 실제로 차은경 변호사는 인기가 있잖아요. 이성적인 인기도 있고. 맞지. 그리고 반대로 차은경 변호사 나도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바쁜데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는 배우자를 찾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안타까운 결과를 냈다. 저는 근데 이제 남성분들
외도를 저지른 남성분들의 입장을 얘기했다면 네. 이제는 그 최사라 저는 보면서 그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쩜 저런 짓을 하지? 라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 표정이 너무 킹받고 차은경 변호사 의자에 앉아있을 때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전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 맞아. 거기 가서 앉아있는 맞아. 게. 제가 전 직장이 이제 로펌이었어가지고 되게 그 로펌 특유의 그 이원화된 구조, 정말 이 스텝과 그 정말 변호사의 그 정말 건널 수 없는 강, 진짜 이상하죠. 약간 좀 그 조직 문화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최사라가 어떤 마음으로 저런 짓을 했을지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이 되는 포인트가 있기는 했는데 저도 너무 이해는 가요. 그래요. 네. 진짜 이해가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사실 로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변호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이 일을 진행해주는 스태프들이 없으면은 혼자 소송을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맞긴 해요. 뒤에서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저도 로펌 날 때 인쇄도 제 손으로 안 했어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아시죠? 알아요. 네. 그리고 서류 제출하는 법도 몰라요. 도장도 다 맡겨놔요. 맞아요. 그럼 알아서 이렇게 찍어주고 나갔다는 거예요. 날인하고 보내고 뭐 안 되면 혼자 해결 못하고 저 이거 왜 안 됐나요? 과장님 뭐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그러면 사실 일이 되게 하는 건 난데 이 일을 그렇구나. 실질적으로 뭔가 뒷바라지 해주는 건 난데 그리고 사실 로펌에 정말 오래 계신 스태프분들은 엔간한 초짜 변호사, 엔간한 전연차 변호사보다 더 잘 아시거든요. 그쵸. 해당 분야에 알고 대해서. 있죠. 저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요? 변호사님이 뭘 아냐. 그런 약간 알력 다툼 같은 게 있었군요. 있었죠. 그러니까 최사라도 약간 이런 입장인가 봐. 내가 여기서 거의 사무장인가? 뭘로 나오죠? 비서실장인가? 무슨 최사라도 근데 약간 상승 욕구가 있었던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방을 되게 맞아요. 얻고 싶어 했고 로펌에서 방이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상징적이죠. 중요하죠. 그거는 변호사나 무슨 사만 가질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 창문을 가지고 있는 이제 로펌 방.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 자기도 이제 스텝이지만 스텝 안에서도 승진을 해서 방을 갖게 되는 걸 굉장히 꿈꿨다가 그치. 이제 그걸 빼앗기고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과정이 이제 드라마에서 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지 않았을까? 아까 얘기했던 외도의 배경 세 가지 중에 욕심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사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사라가 김지상을 진짜로 사랑했을까? 그러니까 사랑한 건 사실은 그 뭐랄까 이기고 싶은 마음, 그 아까 얘기한 상승 욕구, 자기의 욕구가 이게 뭔가 더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김지상의 와이프를 내가 뺐으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당장 변호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그 남자의 와이프를 패배시켜서 내가 승리감을 맛보는 걸로 욕구를 대리충족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변태적인 해석을 덧붙여보자면 너무 환영해요. 최사라가 진짜 경애하고 추앙한 것은 차은경이다. 나도 완전 공감해. 그죠? 원래 애와 징은 양면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차은경의 방, 차은경의 지위, 차은경의 남편 그런 것들을 동경하고 탐하여서 자기의 커리어 패스도 그쪽으로, 자기의 사생활도 그쪽으로 파악한 것이 아닌지. 그거 너무 진짜 공감되고 되게 멋진 해석이다. 왜냐면 차은경이 소유한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뺏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딸인 제이한테도 막 살아이모 이러면서 이제 존재감을 굉장히 이제 좀 각인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최사라의 찐 러브는 차은경이었다. 차은경이 회사 안에서 얼마나 존재감이 강했겠어요. 맞지.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네. 차은경 딱 출근하니까 그 스텝들 싹 일어나가지고 인사하는, 저는 사실 저거는 조금 현실이랑 다른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그게 지금 경호님이 말한 위치, 그 사람의 스테이터스, 진짜 그 회사를 대표하는 파트너 변호사의 그 위치잖아요. 그걸 되게 동경하고 사랑했나 보다. 정말. 맞습니다. 맞아요. 차은경을 차라리 짝사랑. 멤버네. 차라리 차은경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그래. 변호사님 좋아요.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막 추앙해요.
아니 그럼 얼마나 차은경이 좋아해줬겠냐고. 그러면 차은경 되게 시크한데 잘 츤데레예요. 챙겨요. 한율이 챙기는 거 봐요. 그래. 맞아, 얼마나 맞아. 저렇게 저런 상사면 저는 어. 차은경이 사왔으면 인생 바쳐서 모셨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진짜 와 저렇게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진짜 막 꿀팁 알려주고 미쳤죠. 혼내는 거 원래 애정인 거 알죠? 혼내는 것도 아니야 그 정도는. 저렇게 써주는 다정하게 거야. 말하는데 저게 무슨. 그리고 그렇게 예쁜 얼굴로? 그러니까 진짜 나 같으면 정말 차은경을 좋아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정말 덕질했을 거야. 나는. 완전 진짜. 응. 변호사님 생신은 언제세요? 너무 좋다. 맨날 밥 먹자고. 변호사님 점심 못 드셨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샌드위치 싸왔어요. 같이 드실까요? 막 이런 거. 회의실에 펴놨어요. 빨리 오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게. 정말 이 얘기를 그러게요. 일그러진 욕망 같네요. 진짜 최사라는 타겟팅을 잘못했다. 그런데 저 좀 심리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이 왜 드라마 보면은 약간 단골 멘트라고 해야 되나? 불륜 드라마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언제부터 알았어? 왜 물어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중요해? 저 근데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중요해요? 어때요? 법적으로. 그게 뭔가 내가 소송을 하거나 법적으로 다툼을 할 때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뭔가 중요한 요소예요? 제 의견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얼마나 외도를 했는지는 중요하겠죠. 근데 기간? 외도한 기간? 외도한 기간은 뭐 유책성 당연히 뭐 외도하면 유책이지만 유책성이나 뭐 그거에 대한 위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할 때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외도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이거는 그렇게 뭔가 결과를 좌지우지할 치명적인 요건 사실은 아닌 것 같다. 그렇구나. 라는 게 제 의견. 그 드라마에서도 막 알고 있는 거 말하지 마세요라고 단속을 하는 장면이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 변호사가 그 의뢰인한테 뭐 알고 있다는 사실 말하신 거 아니죠? 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리지는 않더라도 내가 일단은 외도하는 사실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뭐 그게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중요치 않지만 어쨌든 그거를 알고 있는 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계속 증거를 수집한다거나 하는 동안 비밀로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 대사의 취지를 짐작해 본 건데 외도의 증거라는 게 얼마나 인멸하기 쉬워요. 그치. 카톡방 나가게 하면 되고 뭐 외도니까 사진 뭐 많이 안 남겼을 거고 근데 그러면 정말 잡을 길이 없거든요. 뭐 과거의 행적을 언제 어딜 지나갔는지를 해서 CCTV를 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런 기본적인 대화 내역이라던가 그런 행적이 짚어져야 이제 그 장소에 가서 사진을 따고 CCTV를 따고 과거 자료를 추출하는 건데 그래서 증거 인멸이 쉬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도록 알게 하지는 마세요 라고 한 거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그 둘은 불륜 커플은 바보들인가? 그 결혼 사진 찍었잖아요. 수업 사진을 찍었어요. 아주 그냥 대놓고 날 좀 봐줘, 걸리게 해줘 라는 거를 그렇게 막 했더라고요. 그거를 무슨 겁도 없이 회사로 배달을 시켰어. 회사로 배달을 시켰어요. 그 스냅 사진 둘이서 찍은 거를 그 최사라와 그 남자가. 그래서 진짜 간도 크다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저 정도면 진짜 나 좀 걸리게 해줘인가? 그러니까 나 바람 피는 거 좀 알아줘 라는 정도의 무의식적인 시도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약간 극단적으로. 근데 이 웨딩 스냅 사진 찍은 거 저 불륜 카페 짤에서 읽었잖아요. 진짜요? 진짜 있는 스토리예요. 머리 아파. 그 사람이 얼굴 가리고 인증도 했어요. 그 사진. 이게 무슨 이게 진짜 나 내가 묻고 싶어. 무슨 심리야?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야? 근데 뭐 제가 그 짤에서 그걸 올린 당사자가 쓴 코멘트를 기억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뭐 당장 결혼을 실행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만큼 깊고 우리의 사랑이 이만큼 부부 못지않게 깊다는 증표로 남기고 싶었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코멘트가. 뭔가를 이렇게 가시적으로 남기고 싶었구나. 그만큼 불안한가 보다. 커플링하는 거랑 뭐 비슷한 거 아닐까? 조금 더 나아간. 뭐가 됐든 참 진짜 꼴불견이다. 근데 근데 사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비슷한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도덕성이라는 게 순수하게 나는 공동체의 규범을 지켜야지라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리면 인생 망한다라는 생각으로 그치. 도덕을 지키잖아요. 맞지. 법과 도덕을. 네. 근데 그렇게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도덕성이 조금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것도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도덕성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좀 그거를 뭐 수치화하긴 좀 어렵겠지만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사람들이 뭐 할 줄을 몰라서 바람을 안 피나? 나한테 있는 기존의 양심이 있는 건데. 근데 맞아.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도덕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언제부터 알았냐? 네. 그거를 아주 대놓고 내연녀도 물어보고 여기서는 남편도 또 연이어 물어봤어요. 이게 내연녀랑 그 네. 차은경 변호사랑 막 얘기하고 내연녀 보내놓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똑같이 언제부터 알았어? 라는 말을 해가지고 막 그 차은경이 너무 열받아서 막 분노에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같이 정말 막 화가 났는데 저도 이게 도대체 저런 게 왜 궁금해?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마침 또 불륜이잖아요. 우리 내로남불이란 말을 쓰잖아요. 내감으로 오면서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속이는 건 그거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도덕성의 관점에서 별로 이렇게 위배되는 일이 아니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런 생각도 없어. 근데 이 상대방이 내 외도를 알면서도 속이고 있었다는 거는 화가 나나 봐. 그건 또 그렇게 괘씸한 그런 심리가 아닐까라는 정말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는 건 난 수도 속이는 게 있겠다. 아니라 나만의 이유가 있고 네. 그거는 이제 나의 로맨스인 거고 네. 네가 나를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기만한 거는 기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부터 알았어? 라는 말이 진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변호사적인 관점에서 네.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언제부터 알았어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어제 같이 있는 거 봤어. 그래서 의심하는 거야. 라고 하면 부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6개월 전부터 너네 카톡하고 데이트하는 거 다 지켜봤어. 이러면 빼박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부인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언제부터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진짜 합리적이다. 아, 이게 어떤 형사- 의도진든지 형사 간에 케이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죄 주장을 위해서 힘쓰는 변호사. 그러게. 이건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러니까 내가 부인을 하기 위해서구나.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러네. 내가 어제 봤어 이러면 그러면 저쪽에서 잘 모르네 하면은 끝까지 부인하는 맞아요. 거고 이제 증거가 너무 빼박으로 나온다. 이러면 뭐 나도 이제 그 다음에 그 스텝을 다음 밟아야 돼. 스텝을 생각해요. 그러네. 아니 이것들이 그렇게 잘못된 짓을 해놓고 그 적반하장으로. 순간에도 적반하장으로 스텝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너무 열받아. 너무 열받아. 자꾸 눈이 커지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 더 이제 생각을 해본 거는 아까 그 지배력 싸움이다. 외도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사람이 그 외도하는 심리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긴장감을 즐기고 내가 뭔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면 저 사람에 대한 지배력이 내가 좀 더 높아졌다는 기분은 즐길 수 있잖아요. 너 나 모르지? 나 사실 바라기. 어머. 너 모르지? 약간 이런 이제 나는 이제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거지. 근데 언제부터 알았어? 라는 거에 있어서 나 진작에 알고 있었어. 라는 답변이 나오면 내 지배력이 그 그렇게 우월감이 무너지는 거구나. 무너진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막 지금 내가 어저께 봤는데 이러면은 얼마 안 됐네. 내 우월감이 지켜지는 거지. 약간 나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 상담사의 관점으로 보게 맞는 되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제 흔히 말하는 또라이들을 좀 일하면서 많이 만나본 오케이. 저로서 이 또라이들도 어. 나름 사고체계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관성이 있던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의 어. 관점에서 보면 어. 다 말이 돼요. 어.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상한 얘기지만 그치. 그 사람 세계 안에서는 이 우월감이라는 것도 말이 될 것 같아요. 이 우월감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면 진짜 우리가 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 안에서는 진짜 지금 경원이 말씀하신 대로 맞는 자기만의 선택인 거지. 그리고 반드시 바람이 내가 쟤보다 지배력이 없어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을 수는 있어도 시간이 가면서 쟤는 진짜 형편없는 아내야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내가 형편에 두고 내 내 인생 즐긴다. 어. 라는 그 우월감이 어. 얘는 이것도 모를 정도로 지금 가정에 신경도 못 쓰지? 막 이런 것이 그 우월감을 왠지 지탱했을 것 같아요. 차은경 변호사도 이 지금 얘기한 그 관계에 적용될 것 같은데 굿파트너의 얘기도 그 외에 이렇게 변호사였나? 왜 이렇게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차은경과 그 김지상이 그 지상이. 근데 그때 그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애 내가 다 키웠다였어. 김지상. 맞아. 그게 약간 자기의 우월감. 그러니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정도의 헌신을 했다라는 맞아요. 거였는데 네. 애를 어떻게 혼자 키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뭐 애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리고 어떻게 애를 혼자 키웠겠어? 정말 자기가 다 키웠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약간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그래도 다 했어. 맞아. 나는 우월감. 너는 자격 없는 엄마야. 자격 없는 이런 엄마야. 비난이 있었죠. 맞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느낌처럼 들렸거든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반대 그러니까 성별이 바뀌었다고 할 때 막 아빠들이 너무 바깥일이 바빠서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애는 나 혼자 키우나라고 한탄하는 이 엄마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차은경한테 육아에 일조하지 않았다고 가해지는 비난도 조금 일방적인 것 같고 또 동시에 안 한 건 맞지라는 생각을 전 하긴 했어요. 안 하긴 안 했지. 저렇게 대단한 변호사가 되려면 얼마나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겠어요. 그랬겠지. 네.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차은경이 아이를 잘 모르는구나라고 딱 느껴지는 어떤 장면이 있긴 했었어요. 아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막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네. 아이의 말을. 네. 그래서 이게 소통이 많은 모녀 관계는 아니었겠구나라는 거를 딱 느끼는 어떤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아빠의 바람 사실을 알고 이제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뭐 이렇게 엄마를 그냥 위하는 말을 했는데 차은경이 그거를 약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이거를 투정 부리거나 공격하는 약간 걸로. 그런 말로. 근데 드라마에서 그 둘의 관계를 그 오해의 지점에서 시작돼서 약간 풀어지는 양상으로 맞아. 보여주고 있다는 맞아.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회복해 나가는. 맞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